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4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총선 투표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발표를 하지 않고 합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요새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는 첫 정권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스스로 지금 북한, 중국 접경지대를 폐쇄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더구나 총선을 하루 앞두고 쏜 메시지는 뭐냐? 문재인을 압박하는 메시지인지 어쨌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은 무슨 병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특히 미국 국내 사정이 김정은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김정은은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갖고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가지고 각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이게 문재인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하루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완전히 가짜 평화 무드가 휩쓸어 가지고 있고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가짜 평화 무드가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망치는데 트럼프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를 일부 우파 세력이 우호적으로 보는 것은 좀 계산착오죠. 그런데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요새 코로나 방역을 잘못 못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해서 그리고 실업자가 한 달에 600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함으로써 트럼프를 지탱하고 있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오는 11월 선거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CNN이 SRS에 의뢰해가지고 실시한 전국조사에 따르면은 바이든 지지율이 53%, 트럼프 지지율이 42%입니다. 물론 미국 선거는 전국 득표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별 선거인단 수에 의한 집계로 결정이 되는데, 주 선거인단 선거는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이긴 쪽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눠 가지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 집계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이 선거인단 집계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공화당 부시 후보가 당선될 때도 전국에서는 한 50만 표 정도 졌고 고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53대 42, 11%포인트나 전국 득표에서 지고도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 선거는 대부분의 주는 민주당 지지, 공화당 지지로 이미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가 한 5개 내지 6개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걸 참고로 하더라도 상당히 바이든이 좀 유리하고 있고, 유리해진 이유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관리가 아주
흔들리고 있고 계속 트럼프는 기자회견하면 짜증을 내고 언론과 싸움을 하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고 2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고 하는 이게 결국은 트럼프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인들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도 코로나 대응을 잘할 것이다. 의료보험을 잘 챙길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을 많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관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약간 앞섰습니다. 50대 46%. 바이든은 민주당원으로부터는 91% 지지를 받고 트럼프는 공화당원으로부터 96%의 지지를 받는데 중립적인 유권자는 바이든 지지가 52, 트럼프 지지가 42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중간층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바이든은 여성층에서는 62% 지지, 트럼프는 여성에서 32% 지지에 그쳤고 남성에서는 트럼프가 51% 지지, 그리고 바이든은 44%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의 72%가 바이든 지지, 그리고 백인의 52%는 트럼프 지지입니다. 그리고 35세 이하에서는 62%가 바이든, 그리고 31%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트럼프 지지가 강합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은 싫어할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바로 문재인, 김정은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실무자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자들한테 맡기겠다. 지금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사이에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결국 속아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기로 하겠다라고 결심한 2018년 5월에 잘못된 이 선택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바이든은 김정은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는 11월에 만약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21년 초부터 직무를 시작을 한다면은 골치 아플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입니다. 이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정은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결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켰다. 앞으로 자기가 당선되면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실무진에서 합의가 올라왔을 때 마지막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상원 의원을 해가지고 상원이 주로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에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인 그리고 자녀가 죽고 본인도 아주 힘든 투병 생활을 해서 그리고 이번 선거도 보면은 연전연패하다가 마지막 슈퍼 화요일의 역전을 통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샌더스를 물러나게 한 그런 역전극의 명수고, 그다음에 인생 경험 그리고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트럼프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 젠틀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성격으로도 이게 트럼프처럼 김정은이나 문재인 두 사람의 이런 협잡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대북 정책이 정상화되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덮어주고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북한에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트럼프도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주 강고하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오토 원비어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납치를 해가지고 억류를 해가지고 초주금으로 만들어 놓고 죽게 되니까 나중에 석방을 했지만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은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안은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데 관계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게 한국 은행에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과 석탄이나 석유 밀수하는데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관계됐다고 하면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김정은을 달래가지고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못하게 하는 게 급선무니까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통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국 정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때 문재인 정권과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만약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질주를 하면서 친북, 친중으로 가려고 할 때 바이든과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고전적인 한미일 동맹에 입각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좀 좁아지죠. 흔히 한국의 보수 세력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을 무슨 좌파 정당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은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개입을 시작한 대통령도 케네디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월남전을 끝낸 사람은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외 개입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우드로우 윌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다 이분들이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통적인 또 보수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레이간과 같은 그런 선악 구별을 명확히 하는 그런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이기주의로 가다가 결국 동맹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런 좀 출퇴 비슷한 걸 벌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심 잡는 대통령이 들어선다면은 한국의 좌파 정권의 질주도 상당히 견제될 것이고 김정은, 문재인 이 야합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정은 정권 내부의 문제, 저는 김정은 정권의 말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듭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미국계 한국인을 만났더니 이분 이야기가 지금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지금 전염되어 가지고 외교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국제사회에서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현지 대사가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의 광풍이 한번 지나갈 때 거기에 김정은 정권이 폐허처럼 남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을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쪽이 망하느냐 경쟁인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먼저 망하느냐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가 먼저 망하느냐의 경쟁인데 아무리 비관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김정은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먼저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들도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게 바이든의 당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